네. 이번에 3장은 이제 C++ 상습과 객체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꽃이라고 할까요? 개념이라고 할까? 이제 이 상속이라는 그런 개념은 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개념은 뭐 부모의 어떠한 그 객체가 있고 자식의 객체가 있고 뭐 또 다른 객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라고 모든 어떤 리소스들을 여기 있는 어떠한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고 예. 계속해서 물려주고 이런 걸 이제 상속, 이네리턴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2티어 방식, 그다음에 3티어 방식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상속이 요게 이제 저는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단일 타입으로 바꾼다. 단일 타입으로 바꾼다. 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단일 타입으로 바꾼다는 개념은 또다시 이제 어떤 일반화한다는 개념이 되겠고, 일반화는 이제 제너리 타입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제너리 타입이 어떤 하나의 자료 구조, 하나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객체 하나하나들이 이 상속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 단일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제너릭, 뭐, 이런 자료 구조와 함께 이제 어울려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 이게 이제 결국에 상속의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인데, 예,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자식도 타입이 있고, 이게 부모도 타입이 있지만, 부모 타입으로 컨버팅, 뭐 자식 타입으로 컨버팅,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이제 또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요게 필요하고, 이런 어떤 단일화하기 위해선, 단일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선,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단일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일반화시키고, 이런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밟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단점들이 나오는 걸 좀 더 이제 아주 센스 있는 코드로 바꿔주는 가상함수가 이제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학습 목표를 두고요. 하나씩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의 개념은 뭐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뭐 베이스 클래스, 그 다음에 드라이브 클래스, 뭐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고, 뭐 이거는 속성은 멤버 변수, 기능은 멤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속성과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식은 코딩할 필요 없이 부모가 해놓은 코딩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확장성이나 이런 개념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현대식 언어에서는 상속의 개념은 하나의 타입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에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단일화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티저 배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인티저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티저라는 어떠한 타입으로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을 메모리에다 잡아놓는 거고 공간을 뭐 플로트형 변수, 스트럭처 배열, 클래스 배열, 객체 배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 난다는 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는 폴리건 타입이고 여기는 서클 타입이니까 사실적으로는 타입이 틀려요. 여기는 막 예를 들어 플로트 타입이다. 여기는 인티저 타입이다. 같지가 않죠. 예. 이거 W형 타입이다. 여기는 인티저 타입이다. 이거 같지가 않죠. 여기도 뭐 폴리건 타입이다. 서클 타입이다. 이거는 뭐 폴리건 타입이 뭐 10바이트다. 이거는 뭐 한 15바이트다. 다르죠. 예, 여기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 타입들이 틀려요. 예, 클래스가 이제 어떠한 그런 의미니까. 단일화한다는 건 과연 뭘까? 자, 아버지 타입으로 이렇게 얘를 어캐스팅 하는 거예요. 타입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어캐스팅이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단일화된 타입으로 만들어지니까 뭘 만들 수 있다? 네,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배열을 만들 수 있으면, 예, 반복문, 후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내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러한 땡그랑 똥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네모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들고해서 얘를 쫙 움직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하나의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내 위치를 다 바꿔주는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포문을 돌려서 쫙 일괄적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코딩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 단일화의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의 목적과 장점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를 간결하게 작성, 확장성이 요구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단일한 타입으로 그룹화한다. 폴리건 타입으로 이 자식들을 다 캐스팅을 컨버팅을 해주면은 배열을 만들 수 있고 그 배열의 각각의 도형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는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요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폴리건이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보이드 컬러 위드 하이트라는 게 드로우, 리사이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펑션 함수들을 정해 놓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들은 변수들은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떠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떠한 그 함수들은 이렇게 나만의 함수로 만들어서 정의를 하고 여기 있는 거 드로우, 리사이즈, 그다음 컬러, 위드, 사이즈는 여기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물려받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컬러, 위드, 하이, 드로우, 리사이즈 같은 건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일 때 여기서만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어떠한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제가 말하는 그룹화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클래스를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서클이나 뭐 트라이앵글이나 레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얘를 대표할 수 있는 부모 클래스를 어떤 이름으로 만들면 좋을까? 뭐 쉐이프도 될 수도 있겠고 그래픽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일반화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객체 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떠한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된 그런 영역에서는 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식이 이 변수를 프로텍트라고 선언해주면 이 컬러라는 변수는 우리가 계속 이 자식한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그래픽스라고 하는 클래스 영역이 잡히게 되고 만약 서클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서클이라고 그렇게 만들면 되면은 여기는 서클 영역입니다. 예, 서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클 도넛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를 가리키는 여기가 이름이 도넛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갖추게 된다. 이 도넛이라는 객체는
부모의 영역도 있고 자식의 영역도 같이 들어간 이 공간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부모 안에 이 컬러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고, 컬러라는 애가 여기 영역에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로우, 드로우라는 것도 여기 함수 부모의 영역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컬러, 셋컬러라고 하는 함수, 또 여기에 드로우라고 하는 또 그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도 드로우가 있겠고 부모에도 드로우가 있네요.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드로우, 드로우. 부모 영역에도 드로우, 자식 영역에도 드로우.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부모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있어요. 그립습니다. 그립니다. 예,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립니다. 뭘 그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식에 대한 함수는 컬러가, 여기 이제 컬러 값이 찍혔죠. 컬러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인 원을 그립니다.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이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일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부모에 있는 드로우라는 함수는 일반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세부적인 서클이라고 하는 영역은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예제는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하게 되면은 부모에 있는 영역과 자식의 영역이 한꺼번에 잡힌 그러한 어떠한 상속 구조로 메모리에 잡힌다. 그리고 그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넛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냥 여기가 가리키는 이 뭐 상속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일반 그냥 객체 하나가 그 변수 이름을 가리켰지만은 지금 상속된 구조로 얘를 만들게 되면은 부모 영역과 부모 영역을 포함한 자식 영역까지도 함께 잡힌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도넛.setColor 해가지고 setColor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식에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그 만약 red라고 하는 그 문자열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영역에 있는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red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따지면은 여기에 하이하고 여기 red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setColor 이렇게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뭐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blue 그러면 여기도 blue 이런 식으로 잡히 뭐 도넛2 같은 경우는 이제 도넛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도넛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함수고 여기 보면 도넛.드로우라고 하면은 도넛.드로우라고 하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결국에 이게 찍힌다는 얘기죠. 이게. 자, 한번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부분을 코딩을 여기서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헤리턴스가 돼 있는데 상속이라는 게 부분인데 여기 보면요. 자, 베이스 클래스는 그래픽스로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컬러가 웨딘 원을 그린다는 얘기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가 그냥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어떤 일반화된 게 찍히지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강제로 타입을 변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뭐 인티저 타입을 플로트형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인티저 타입을 더블형으로 바꾸겠다. 더블형을 갖다가 다시 인티저로 바꾸겠다. 이럴 때 캐스팅 연산자를 써요. 캐스팅 연산자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가로를 치는 걸 캐스팅의 연산자라고 불러요. 가로를 치는 걸.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업캐스팅이라고 하는지, 캐스팅이라는 건 타입을 바꾼다라는 얘기거든요. 캐스팅. 업은 위의 타입으로 맞추는 거고, 다운은 아래 타입으로 맞춘다는 얘기는 업캐스팅은 부모 타입으로 만들고, 다운 캐스팅은 자식 타입으로 만든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업캐스팅은 자식의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타입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타입에 있는 그런 어떤 포인터 변수를 생각하고 객체를 아버지 타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그다음에 부모가 맞아서 정상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립니다가 찍히는 게 맞아요. 그죠? 부모에 있는 어떠한 그립니다. 요게 이제 찍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이건 뭐 자식과 자식이 맞아요. 네, 자식과 자식이 맞고 이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네, 컬러가 레디인 원을 그립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자식 타입의 그 함수가 호출이 돼서 찍히는 게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의 객체 타입을 선언하고 부모 객체로 만들고 객체 생성을 자식 객체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자식 객체 타입으로 생성을 하는 거.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부모 타입은 부모 타입의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자식 타입은 자식 타입의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게 예,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로우. 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그립니다가 더 중요할까요? 컬러가 레디인 원을 그립니다가 더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요 반대 이게 여기 있는 개념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래픽스, P-베이스 그래픽스 요거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아버지 타입, 부모 타입과 부모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틀리죠. 자, 이거는 부모 타입, 생성하는 거는 자식 타입. 이거 엇갈렸어요. 자식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데 받는 건 부모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형변환을 서컬이라고 하는 자식 타입에서 예, 그래픽스라고 하는 부모 타입으로 형변환을 시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 PDR 드로우 하게 되면은 아까 전처럼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부모 타입의 드로우가 함수가 호출이 돼요. 원래는 이게 호출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호출이 돼요. 근데 어느 게 중요하다? 바로 이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된 게 중요한데 위에 게 그립니다. 아무 그냥 의미가 없는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옳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다운 캐스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보면 아까처럼 뭐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모가 부모, 자식이 자식. 그럼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호출되고 자식과 자식일 경우에는 자식이 호출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그래픽스가 자식과 부모가 했을 경우에 한방 업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호출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운캐스팅은 어떻게 해준다? 현재 이게 아버지 타입이니까 서클 이런 식으로 서클 포인터로 자식 타입의 포인터형으로 바꿔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드로우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다? 예,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하는 게 중요하다. 컬러가 레드인 원을 그립니다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기존에 뭐 이런 그래픽스 해가지고 이런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는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스 해가지고 컬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컬러에다가 초기화해 주는 걸 기본 생성자에다 집어넣고 인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죠. 소멸자, 그 다음에 드로우라는 거,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단순한.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 서클을 만들고 그래픽스라는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생성자, 소멸자. 예. 그 다음에 셋 컬러는 이 자식만 있는 클래스,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라는 함수는 똑같아요. 부모에 있는 드로우와 자식에 있는 드로우가 있겠고, 자식은 구체적인 어떠한 기능을 해놨습니다. 객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객체를 가지고 부모 함수를 호출하면, 그 다음에 자식 객체 포인트를 가지고 자식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자, 그래픽스 G, new,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G가 이제 동적 객체 할당을 해서 받았어요. 이거는 아버지 부모 타입과 자식 타입의 생성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부모에 있는 함수 드로우가 호출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식과 자식이기 때문에 얘는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부모하고 그립니다라고 해서 부모가 호출이 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동적 객지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delete G, delete C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C가 빠졌네요. delete C, delete C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업캐스팅을 이제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는 부모 타입이 되고 서클은 자식 타입입니다.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받는 걸 G2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G2가 드로우, 아버지 객체에 훔치를 되고 자식의 훔치를 훔치된다. 그런 다음에 다운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립니다가 나오고 얘는 컬러가 레드인 그게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업캐스팅이라고 찍어주고 있죠. 여기 업캐스팅 찍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립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립니다는 이 gt. draw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그립니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캐스팅은 여기서 찍어주고 실제 다운캐스팅은 여기서 하고 있죠. 자식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형변한 가로를 써가지고 형변을 시키고 GT를요.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하게 되면은 컬러가 블랙인 원을 그립니다. 라는 게 정상적으로 찍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G2 개체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걸 의미할 수 있어요. 아니, 어캐스팅을 왜 아버지 타입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그냥 이렇게만 써도 자식이 함수가 중요하니까 그냥 되는데 왜 이렇게 써야지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부모의 타입으로 서클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어캐스팅을 해놨으면 왜 굳이 또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서 이 드로우를 함수로 호출하게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죠. 그게. 자, 아까 일어나라는 얘기는 결국엔 객체가 서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트라이앵글도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GT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아버지 타입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동그라미도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레탱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스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각형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도형을 하나의 타입으로 다 정의해 줄 수 있어서 이걸 포문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타입이 틀린데 얘네들은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만 들어간 어떠한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배열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서클만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거고 얘는 삼각형 그냥 배열을 만들면 돼요. 그럼 삼각형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 레탱글 그 배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요. 5개의 배열 타입을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도형을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도 돼요. 코딩은.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좀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라고 한다면 하나의 템플릿 우리 배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상속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단일화된 아버지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타입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을 객체를 집어넣고, 여기는 레드, 빨간색, 여기는 블루, 여기는 그린.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객체들만의 다른 객체들을 똑같은 아버지 타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배열을 통해서, 배열의 첨자를 통해서, 여기 첨자 i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캐스팅 하면서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면은, 네. 부모에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글입니다, 글입니다, 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컬러가 레드인 원을 그립니다. 컬러가 블루인 원을 그립니다. 컬러가 그린인 원을 그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는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지만 강제로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다운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중요한 이유는 묶어가지고 그룹화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상속이 된 자식 클래스가 다양할 때 하나의 타입으로 그룹화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후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넘길 때 이 아버지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형도 받을 수 있고 누나도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부모가 뭐 큰형, 그다음에 뭐 누나, 나 이렇게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박씨의 자식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드로우 5를 해주고 되는데 드로우 서클, 드로우 렉탱글, 드로우 뭐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삼각형 그리는 것도 함수로 만들고 뭐 렉탱글 그리는 것도 함수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함수만 드립다 만들어 놓으면은 코드가 짜임새 가고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좀 더 통일되고 아주 깔끔하게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에다 아버지 탁 하면 어떤 객체도 상속받은 객체들은 다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자신에 맞는 타입으로 컨버팅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여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써서 스위치 타입이 뭐 서클 타입인지, 뭐 케이스 타입이 뭐 서클인지, 케이스 타입이 뭐 트라이앵글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 구문을 각각의 타입별로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서 호출해주는 코딩이 들어가면 아주 더 완벽한 그런 코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업캐스팅과 그 다음에 다운캐스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전처럼 그 단일화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하고 장점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이런 매개 변수에다가 아버지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면 어떠한 객체들든지 다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어떤 그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활용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코딩 방법이다.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예제도 있지만, 스타크래프트도 아까 무슨 종족 있죠? 테란 종족, 그 다음에 저그 종족, 그 다음에 프로토스 종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뭐, 서클, 그 다음에 뭐, 트라이앵글, 렉탱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객체가 있고, 여기에 그래픽스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는 컬러가 레드인 원을 그립니다. 여기는 컬러가 뭐 블루인 트라이앵글을 그립니다. 여기는 컬러가 뭐
그린인 렉탱글을 그립니다. 여기 구체적인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실제적인 어떤 코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호출하려면 다운캐스팅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닛이라는 걸 두고 이렇게 상속을 묶어버린다면 여기는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겠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테란이 총으로 따발총으로 총을 쏴서 공격합니다. 저그는 히드라가 침으로 독침으로 공격을 합니다. 프로토스 뭐 질럿이 창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액션을 갖다 호출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배열에 저그 객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테란 객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프로토스 객체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닛이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포문을 돌려가지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200개, 200개, 200개의 종족, 총 600개의 종족을 한꺼번에 정리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빠른 기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픽스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래픽스 배열을 만들어서 원, 테란, 그 다음에 렉탱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테란은 이렇게 저그는 트라이앵글, 프로토스는 렉탱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비주얼한 코딩, 그다음 실제 논리적인 HP는 얼마, 어택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클래스로 나눠서 이 객체들을 같이 생성을 해주는 쌍으로 객체를 생성해주는 그런 패턴이 존재하죠. 그 팩토리 패턴, 업스트랙트 패턴, 디자인 패턴들이 바로 그런 어떠한 디자인 패턴의 코딩 방법에서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 객체 설계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C++에서의 객체 제한 코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강제로 자연적으로 이제 자식에 있는 함수, 부모에 있는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의 함수를 강제적으로 호출해 줄 수 있는 버추얼 함수가 이제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부모 클래스는 일단 버추얼로 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써줘도 되고 그냥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얘는 가상함수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라이딩이 있고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오버로딩은 아까 전에 생성자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생성자에서 똑같은 이름이 두 가지 이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으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지금 이번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라이딩은 뒤엎는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 기능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엎어버린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상속 구조 하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똑같은 드로우 부모에도 드로우 함수가 있고 자식에도 드로우 함수가 있는데 부모에 있는 드로우 함수가 호출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게 바로 가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클래스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버추얼로 서전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모 클래스에서 드로우라는 함수 앞에다가 버추얼로 성명을 해주면 자식은 이게 오버라이드 이렇게 키워드 써주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거 기능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어떠한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무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왜? 어떤 함수가 중요해요? 이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에 있는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얘가 호출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에 있는 함수가 아주 강제적으로 호출될 수 있게끔 한 기법이 바로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모는 부모. 이거 부모 함수가 호출이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래픽스 PR, 아까처럼 부모.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식이에요. 그럼 이거 업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호출해 버려요. 아까 전에는 이 타입캐스팅을 통해서 복잡하게 코딩을 했는데 그게 없고 그냥 이대로 써버려요. 부모에다 그냥 이대로.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맞습니다. 원래 버추얼이라는 걸 그 부모 클래스 이렇게 되면은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게 맞는데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 뭘 선언해 놨어요? 버추얼 함수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예, 동쪽으로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지 않도록 예, 부모에 있는 들어오 함수가 호출되지 않도록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강제로 뭡니까? 예,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버추얼과 오버라이드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캐스팅 객체별을 하나 그래픽스라는 걸 만들어 보고 트라이앵글과 레탱글 객체도 함께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게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지금 서클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요. 예, 서클. 예, 그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트라이앵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도 레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픽스라는 아버지 타입으로 우리가 G라는 걸 만들어서 new 해가지고 우리가 circle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new 해가지고 또 그래픽스라는 배열을 만들고 그다음에 rectang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배열을 이렇게 그 적용을 해가지고 포문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식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 코딩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속과 그 상속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자면은 그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은 부모에 있는 어떤 기능을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자식이 그 이렇게 이어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어떤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얘는 타입을 단일화한다. 아버지 타입으로 단일화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매개 변수에서 어떠한 객체가 동그라미든 삼각형이든 렉탱글이든 다 이게 아버지 타입으로 이렇게 컨버팅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떠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객체 설계라는 것은 상속 구조로 만들고 단일화된 배열, 제너릭, 프레임워크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전체적인 객체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